안녕하세요, 우정입니다. 당일치기 옐로스톤 구경을 이제 마무리하고 샌프란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내려가는 길에 티톤 국립공원을 들렸다가 할 계획이고, 여긴 빙하에 의해 만들어진 호수와 만년설로 덮인 뾰족하고 높은 산봉우리들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입장해서 입구들에 차들이 많이 없었는데, 옐로스톤 나가는 길에 보니 오후에 들어가는 차들이 줄줄이 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아침 일찍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길이 막히기 시작하고 차들이 멈춰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저 멀리에 곰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어서 저도 잠시 차 세워두고 구경하다가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티톤 국립공원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도 들릴만한 멋진 뷰포인트가 여러 군데 있는 편이고, 크고 작은 호수들도 여러 군데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잭슨 레이크를 따라 하이킹하는 코스가 있다고 해서 거기 들렸다 갈까 합니다.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바로 붙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리는 곳입니다. 입구에서 조금 가다 보니 넓은 호수가 펼쳐졌고, 멋진 구름들과 산맥은 정말 렌즈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캠핑 그라운드가 있는데, 여기 제가 가려는 하이킹 코스가 있는 곳입니다. 레이크 쇼어 푸트 트레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4km 정도 되는 트레일에 잘 다듬어져 있고 거의 평지라서 아이들과 함께 오셔도 괜찮은 곳입니다. 그리고 잭슨 레이크를 끼고서 걷기 때문에 그랜드 티톤 산도 잘 보이고 호수와 산맥의 경치를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집 주소를 찍고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집까지 거리는 1550km로 슈퍼차지 스테이션에 5번 들리고 총 16시간 20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지금은 오후 5시 20분이라 가다가 숙소에서 자고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출발하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1780km를 운전했고 305kW을 사용했습니다. 포카텔로에 있는 슈퍼차지 스테이션까지 3시간 20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내려가다가 다시 한번 들소떼들을 만났습니다. 넓은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배고파지기 시작해서 슈퍼에서 도시락 같은 거 사서 가볼까 합니다. 거기에 슈퍼차저도 있다고 하니 주차해놓는 동안 잠시 충전도 하겠습니다. 다음 슈퍼차저까지 2시간 반 걸리고 도착하면 배터리가 37% 정도 남아있을 거라고 나옵니다. 산을 넘어가는 구간이라 구불구불한 길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사람처럼 부드러운 핸들링은 아니었지만 오토파일럿이 큰 어려움 없이 잘 해결했습니다. 해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시골길을 운전하니 윈실드에 벌레들이 많이 부딪혀서 조금 지저분해졌습니다. 슈퍼차지 스테이션에 도착하면 한번 닦는 게 좋을 듯 합니다. 9시 15분에 슈퍼차지 스테이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긴 호텔 바로 옆에 위치한 곳이고 화장실도 잠깐 들렸다가 한 30분 정도만 충전하고 바로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80% 정도 충전이 되었으니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골에 있는 고속도로는 가로등도 없고 저녁에 혼자 운전할 땐 좀 무섭기도 합니다.
영상을 보시면 가끔 하이빔이 켜지면서 깜빡거리는 걸 볼 수 있으신데요. 오토 하이빔 기능으로 필요시에 하이빔이 켜지고 반대 차선에 차가 오거나 앞에 차가 있으면 자동으로 꺼주는 편안한 기능입니다. 다음 슈퍼차지까지 거리가 있어서 여기서 충전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옐로스톤 올라갈 때도 들렸던 곳인데요. 멋진 스네이크 강과 캐년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로드트립 1편 영상에서 볼 수 있으신데 위에 링크도 걸어 놓겠습니다. 20분 정도 충전해서 230km가 채워졌습니다. 시간이 11시 반이 넘었으니 이제 숙소로 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출발해 볼까 합니다. 숙소 근처에 슈퍼차저가 있으니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충전해 놓고 갈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슈퍼차징 해도 되지만 배터리가 차가워진 상태에선 충전이 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미리 해놓는 게 내일 시간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숙소에서 간단히 아침을 챙겨 먹었고 근처 스벅에서 커피 한잔 사서 다시 샌프란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충전 시간까지 합쳐서 8시간이 걸린다고 나오는데 지금 배터리로 다음 슈퍼차지까지 가면 5%뿐이 안 남는다고 나오니 그 전 슈퍼차지에서 10분 정도 충전하고 가면 될 듯 합니다. 고속도로로 들어서자마자 오토파일럿을 켜고 편안하게 운전해 보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항상 손은 핸들에 올려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도착하니 배터리가 30%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 슈퍼차저의 최고 충전 속도는 150kW인데 버전 3에서는 25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5분 만에 120km를 충전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1시간 거리에 있는 슈퍼차저에 들릴 거라 여기서 15분만 충전해도 충분할 듯 합니다. 숙소에서 집까지 갈 때 테슬라 내비에서는 2번만 충전하면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요. 중간중간 쉬면서 잠깐이라도 충전하고 가는 게 마음 편해서 저는 자주 들리는 편입니다. 이렇게 1시간 40분을 운전하는 동안 톨게이트 부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오토파일럿으로 왔습니다. 앞에 느리게 가는 차가 있을 때 제가 직접 깜빡이를 넣지 않아도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이 자동으로 차선도 바꿔주고 추월 차선에서 다시 2차선으로도 옮겨주니 장거리 운전 시엔 정말 편안한 기능입니다. 여기서 충전하는 동안 근처 식당에서 점심도 먹고 오면 될 듯 합니다. 점심 먹고 오니 90%가 충전되었습니다. 지금 배터리로 집까지 가면 30% 남아있을 거라고 나오는데 내일 아침 일찍도 갈 곳이 있어서 집에 가기 전에 미리 충전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한 번만 더 슈퍼차저에 들렸다 가겠습니다. 가다 보니 새로 포장된 길인지 차선도 없고 공사 콘들만 있었지만 주변 차를 레퍼런스로 삼아서인지 오토파일럿으로도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 멀리에 샌프란시스코 시내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박 3일 짧은 시간 동안 운전도 오래 하고 좋은 구경들도 많이 한 알찬 휴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없었으면 이렇게 긴 장거리 운전은 시도도 안 해봤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 동안 왕복 3,300km 이상을 운전했습니다. 이걸로 옐로스톤 로드트립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델3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라이크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See ya!